네, 안녕하세요. 창조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금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화, 토, 금, 수에서 마지막 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목화, 토, 금, 수가 각각 말하는 게 인, 의, 예, 지, 신에서 수는 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을 매우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는 지혜를 상징하면서 역시 많이 세월을 많이 겪은 노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목, 화, 토, 금, 수 단계가 아주 어린 시절, 유아 혹은 어린이 시절, 그다음에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수가 갖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 지혜 모두 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수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의 방향은 역시 동서남북 중에서는 북쪽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북쪽에 해당되니까 이 기운 자체가 매우 차갑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수가 담당하는 신체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담당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혈관, 타액, 어떤 우리 몸에 흐르는 예를 들어서 골수도 역시 이 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는 담당하는 신체는 방광과 신장이 우리의 내장기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식기 또한 이런 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아서 수가 극을 당하는 게 매우 심할 때,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냐면 당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무서운 병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당뇨라고 하는 게 있죠. 식생활이 요즘 모든 음식들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피가 걸쭉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뇨를 많이 없애려면 건강한 식단도 중요하지만 역시 목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네. 이 목을 활용한다는 게 목극토를 해서 토국수를 막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관계에 있는 것들은 적당한 운동. 당뇨가 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운동은 조금 그렇지만 당뇨가 걸리기 전에 항상 몸 관리를 잘하는, 모든 병이 그렇지만 병에 걸리기 전에 몸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에 배속된 숫자 역시 수, 화, 목, 금, 토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1과 6이 이에 배속된 숫자가 있습니다. 양수임으로 임수에 해당되고 음수임으로 개수에 해당됩니다. 자, 1과 6은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 또 다릅니다. 자, 수에 해당되는 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갖고 있는 색 자체를, 수를 보면은 푸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어렸을 적에는 물의 색깔은 푸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햇빛이 비치고 겉표면에 반사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푸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물은 검해집니다. 빛의 투과율이 점점점이 아니라 더 많이 투과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물속은 깜깜한 어둠이 됩니다. 이 물의 본질을 보려면은 물의 겉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의 그 안에서의 색깔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에 해당되는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흑색입니다. 네, 그러면 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갖고 있는 성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외유내강형입니다. 네,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을 우리가 통통통 건드리면 물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위 덩어리는 건드리면은 제 손이 아프지만 물은 건드리면은 찰랑찰랑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표면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물이 갖고 있는 무서움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외유내강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융통성이 있겠죠. 그래서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융통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속이 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속이 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속이 깊은 사람 이런데 문제가 이게 좀 바뀌게 되면은 그 속을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은 음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외유내강 또한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가 갖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이 수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을 키우는 이로운 이점이 있는데 이 수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격정적으로 변하면은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밑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물은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이 있죠. 고인물.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항상 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얼마만큼의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바로 임수의 관건이 됩니다. 네, 지식, 물론 아까 수의 표현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 수는 지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지식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목을 볼 적에는 본인이 이 목을 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의 관계는 본인이 물론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키우는 데서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을 볼 적에는 간목은 임수가 키우기에 매우 적당합니다. 본인의 물의 양, 이 임수의 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서 간목도 동량지목이라 했으므로 자기의 분위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와 간목은 긍정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하고 을목의 관계는 상관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매력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임수가 상관을 쓴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을목의 본질적인 모습은 화초이고 꽃과 같습니다. 커다란 물이 이런 화초를 키우는 것에 조금 너무 용량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간단하게 하고 뭔가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조금 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와 을목의 관계는 약간 좋은 듯 하지만 약간 부족함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수에게 화는 재성입니다. 자기의 할 일이고 자기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은 아침 나절의 햇빛이 한강을 아주 맑게 비칩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태양이 있는데 강물에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도움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본다는 것은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간목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인 경우에는 정임합, 천간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천간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임수의 특성이 속이 깊다. 이게 부정으로 흘러가면은 음흉하다라고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일 정화하고 임수가 서로 뜨거운 열애 관계다라고 할 적에는 이 관계가 음흉한 관계로 확 변해버립니다. 정임지합 자체가 음란지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임합이 여름 혹은 매우 열성이 강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재성이긴 하지만 이 재성이 이런 때 우리가 해석은 이 재성이 본인을 좀 더 공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곤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에게 토는 관성이죠. 어떤 관성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무토를 본다면은 무토는 임수는 거대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데 무토가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앞을 딱 가로막아서 자기의 길을 막아냅니다. 본인도 임수 본인도 누군가가 자기 앞길을 좀 가려줬으면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있으면은 제방이 형성되고 이 흐름이 잘 갖춰진다면 역시 흐름이라고 하면은 간목이 되겠죠. 이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목극토를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은 임수에게도 매우 좋은 댐, 뭐 우리 얘기를 하면 팔당댐 이런 것들처럼 아주 긍정적인 관계가 되겠죠. 자,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탁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아주 탁하게 만든다. 흙탕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수 자체가 원래 좀 탁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기토가 와서 아예 끌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수의 쓰임이 매우 낮아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은 관성인데 기토에게는 불편한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살에 해당되는 무토가 편관으로서 작용하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에게 금은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인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경금에 대한 것은 서로 레벨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강대하고 이런 자신감, 이런 인성 해당되는 그러한 인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이 임수를 생하기에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 자기가 좀 더 힘차게 나가려고 그랬다가도 약간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기를 돌아보는 뭐 선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에 내부에 자기 내부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선비의 모습, 학자의 모습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한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앞차에 초보 운전이라고 이런 게 붙어 있죠. 나도 내가 무서워요. 수가 갖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무섭습니다. 자기도 자기 겨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또 한 번 다가온다. 이건 매우 격정적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확 쓸어버리는 이런 무서움이 생깁니다. 불이 일어났을 적에 화마라고 하죠. 화마보다 더 무서운 게 수마입니다. 화는 그냥 한꺼번에 확 불지르고 갑니다만은 형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마는 싹 쓸어버리면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싹 훑고 내려갑니다. 그게 바로 임수의 모습입니다. 임수와 임수가 서로 만났을 경우에 그런 격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수와 계수 역시 좀 더 추운 것인데 또 한 번 추운 거, 이런 서리빨, 서리빨은 신금이지만 이거는 아예 추운 얼음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우에도 긍정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화로 잘 풀어내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절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봄에 태어났다. 네, 임수는 봄이라고 하면 모든 새싹들이 다 자라는 그런 이 시기죠. 그러니까 임수는 수생목으로 자기의 역할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적당한 자기의 기운을 생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인성은 아주 조금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니까 봄에는 목화가 잘 발달되는 게 더 좋겠죠. 물론 금도 자기를 보충해주면 더 좋은 일입니다. 화의 계절, 여름입니다. 네, 계수, 임수, 공이 여름에는 환영받습니다. 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 분위기를 매우 잘 맞춰주고 분위기를 띄워주고 뭐 그런 환영받는 존재이지만 본인으로서는 자기 기운을 다 뺏기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금의 기운 혹은 수의 기운이 와서 자기를 도와준다. 이러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부터는 이제 화의 기운이 끝났고 금수의 계절로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의 계절로 들어섰다는 것은 수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수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목화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화가 더불어 와주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겨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요. 수가 겨울의 계절인데 또 한 번 수가 오는 거, 이거 매우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가야 된다. 이런 고집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 수를 극제해 줄 수 있는, 제압해 줄 수 있는 무토가 와서 우선 제압해 주고, 또한 병화가 와서 추운 한기를 몰아내 주고, 또 한 번 목이 와서, 간목이면 더 좋겠죠? 목이 와서 목 생활을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라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건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네. 다음, 임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임수는 큰 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강, 바다, 호수. 강이고 바다고 호수. 강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호수는 매우 잔잔하고 이러한 조용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편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가 한번 화가 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과 격정 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무역에도 해당됩니다.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연락을 해보면 나 저기 어디 스페인, 남미 뭐 이런 데 좀 와 있는데, 혹은 나 어디 좀 유럽 좀 한번 왔어,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무역과도 해당됩니다. 자, 지와 관련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첩보가 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자기에게 다 몰려있는 이런 첩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가 수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가 화를 갖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자입니다. 토가 수를 갖고 있는 것이 엄청난 부자인 이유는 무토가 안에 있는 지하수의 매장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토가 그 안에 수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땅속에 묻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가 갖고 있는 특징 또한, 이거는 뭐 물속에 던져버리면 그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화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돈을 벌면은 바로 표가 납니다. 그래서 표가 나면 가서 화한테 너 정말 멋있어, 밥 좀 사줘. 그러면 밥 사줍니다. 그러나 토나 수는 돈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수 전부 다 재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 개수를 한번 볼까요? 개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상황에 적응한다입니다. 자, 개수는 신강, 신약을 논하지 않습니다.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와 같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하다는 것은 또 자기를 극제하는 것이 많이 있느냐, 내 기운을 빼가는 것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개수는 신강, 신약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근원이 되는 게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극제하는 것이 있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이 개수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처럼 상황 적응을 매우 잘 합니다. 본인의 기운이 없어도 그냥 거기에 달라붙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자기의 계산 내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언을 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혜입니다. 지혜가 근거된, 지식이 근거된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참모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옆에서 도와주고 거기에 조언을 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좀 안 좋은가요? 오히려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뭔가를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개수는 상황 적응 유연성 참모 윤택할 윤입니다. 윤택할 윤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도와주고 그것을 키워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수, 무언가를 매우 엑기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한 방울로 딱 모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모든 목, 화, 토, 금수를 지나오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개수로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그 개수를 임수가 이러한 만큼의 정보였다면 첩보라고 그랬죠 아까. 첩보라는 것은 정량화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서 분류되지 않은 그 많은 정보들을 첩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첩보가 넘어와서 정보로 변합니다. 그래서 개수에게 이렇게 많았던 첩보들을 가장 알맹이로 축약시켜서 넘겨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시절에 목화토금수에서 흘러왔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개수로 압축을 시킵니다. 아까 시작할 적에 골수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신체의 골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개수도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간목은 스케일에 맞고 을목은 조금 스케일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수는 간목도 잘 키우고 을목도 잘 키웁니다. 왜? 자기는 도와주는 역할이니까요. 자기가 이것을 사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걸 도와주고 너희들이 잘 큰다. 그리고 나는 이 안에 녹아 들어간다. 이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본인이 목들을 키우면서 그 목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수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유연성이고 상황 적응 능력입니다. 본인은 개수인데 실제로 남들이 보기에는 간목이나 을목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키우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이러합니다. 자, 다음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긍정적입니다. 개수가 병화를 볼 적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데 햇볕이 비칩니다. 이슬이 예쁜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예쁜 거죠. 그런데 빛이 없으면 이슬은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들이 껴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키우는 역할을 자기가 보여주는 병화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더 좋은 모습이 되겠죠. 정화를 보면은 정화는 재성입니다. 그것도 편재입니다. 큰 재물이니까 좋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재성의 문제가 자기를 말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 같은 열일 경우에는 이 개수는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지치고 지쳐서 아침에는 기운이 빠져서 회사 출근하고 저녁에는 모든 기운이 빠져서 들어오고 이런 일에 치여서 사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성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거 아니다. 항상 강조하는 얘기죠. 네,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를 보겠습니다. 무토와 개수는 무게합입니다. 천간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표현할 적에 산에 이렇게 아침에 걸린 운무, 그래서 해 뜨고 나면 이 운무가 산에 물기를 주고 도와줌이죠. 윤택함을 주고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개수 자체는 산에 물을 주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무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로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개수와 기토 관계.
개수와 기토 관계는 기토는 뭐든지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개수 또한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둘 다 키우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두 개가 만나면은 작물이 아주 잘 자라겠네요. 그러니까 개수와 기토와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목만 잘 갖춰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둘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고 또한 결과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와 달리 금의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임수의 경우에는 금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고 경금은 당당함으로 얘기하고 신금은 약간 선비처럼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금은 개수가 경금을 물방울 자국을 만들어내고 여기를 녹을 슬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경금을 쓸 적에는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지 혹은 사회적 도덕관념에 맞는지 이런 관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과 개수는 약간 조심해서 봐야 되는 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금과 신금 또한 이 관계는 서로 쓰이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신금을 날을 세워주기엔 혹은 보석을 닦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본인이 인성에 기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키우는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요. 둘 관계가 모두 그러합니다. 개수와 임수, 개수와 개수 또한 모두 다 상황을 얼려버릴 수 있고 강력한 북풍 한설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주에 화의 기운이 없다라면 이 사주 자체는 매우 침체되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우울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목화의 기운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주 전체가 한습하고 개수, 뭐 자수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은 모든 것들이 얼려 있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움직임 또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크지 않으니 점점점 살이 쪄가겠죠. 그러면은 건강 또한 점점 그런 관련된 건강에 악신호가 적신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화를 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 싫어도 내 계획에 나는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점점 하루라도 목의 기운, 그러니까 운동,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무언가를 자꾸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목화의 기운을 써야 본인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없으면은 쓰기 힘듭니다. 그 기운을 쓰기 힘든데 억지로라도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천간관계를 다 살펴봤고요. 계절별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개수,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봄은 목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원지, 금의 기운만 조금 조절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없다 하도 아까 얘기했죠.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 개수가 목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름을 보겠습니다. 여름의 모습 역시 개수가 갖고 있는 물상적인 모습이 석간수입니다. 샘물이죠. 물속 이 바이틈에서 나오는 샘물, 혹은 우리가 산에 있는 절에 갔을 적에 그 나오는 그 감로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감로수 너무 환영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수 또한 어디든 가면은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본인은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이 그만큼 있습니다. 금이 도와준다면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수, 임수, 봄, 여름에는 금의 기운이 적당히 받쳐준다면 매우 좋은 걸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역시 금수의 계절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이때도 목화로서 적절한 중화를 이루어주는 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겨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가 와서 우선 추위 차단, 물의 제방을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무토보다는 개수는 병화가 먼저입니다. 병화가 와서 이 한습한 이 환경 자체를 온화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병화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목의 기운이 와주면은 땡큐입니다. 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수가 갖고 있는 모습은 석간수, 아까 말씀드렸죠. 산사에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그 목을 죽일 수 있는 감로수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이슬, 이슬 또한 역시 물의 이 개수가 갖고 있는 모습이겠네요. 안개도 해당됩니다. 네, 이 개수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는 북풍한설도 문제이지만 병화를 가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가리면은 목의 기운들도 자연히 그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피해가 따르겠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안개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개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참모이고 도와주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는데 자기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에 피해를 주게 되죠. 그리고 개수가 어느 순간 내가 언제까지 참모냐, 나도 1인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바꾸면은 이 관계들이 모두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부터 자기가 지도자였다면 문제이지만 참모였던 사람이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 체제의 변혁이 생기겠죠. 성공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 운이 지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지식들이 다 모여서 압축되고 정화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갖고 있는 모습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빙과 네, 아이스크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얼음에 관련된 일, 업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무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 자체가 워낙 어디로 올라가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과도 관계 있습니다. 정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까지 와서 개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수가 이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있는 씨앗이죠. 이 씨앗을 갖고 다음 가불병정으로 또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의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음양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앞뒤가 바뀌고 양이었던 게 음으로 바뀌고 음이었던 게 다시 양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음, 일양, 지위도라고 합니다. 다시 개수에서 갑으로 넘겨주는 이 전 단계, 갑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자기의 씨앗을 다시 갑목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수의 역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 천간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